오늘은 코리아맨과 붕신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내시의 하루를 체험해봅니다. 내시들은 정말 거세를 했을까요? 우리가 TV에서 봤던 모습과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한 특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인간이 내시로 하루를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코리아맨의 고자 체험기 지금 바로 출발해봅시다. 내시, 여러분은 내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내시는 임금의 곁에서 일종의 비서로 경호나 자비를 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우리가 아는 거세된 남자는 환관으로서 궁에서 일하며 허드렛 일이나 자비를 담당하던 고환이 없는 남성 궁정인을 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환관이 존재했으며, 한반도의 경우 신라 때부터 환관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고려 전기만 하더라도 내시는 가문과 학식, 재능과 용모를 갖춘 보좌관 성격의 엘리트 집단이고, 거세된 남자 환관은 궁중의 잡력을 담당하는 궁인으로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관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도 상이하고 직책도 차이가 났지만 고려 후기부터는 점차 환관이 내시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환관과 내시가 혼동되기 시작, 조선시대부터는 환관과 내시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나중에는 구분이 없어져 우리가 아는 내시는 고자다라는 이미지도 조선시대부터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일은 대부분 궁녀가 하기 힘든 일을 하기도 했으며, 왕이나 왕실의 사람들의 시중을 들고 왕과 신하 사이의 나란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허드렛 일은 굳이 내시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권례에 수백 명의 궁녀들이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궁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시의 필요성이 컸고, 일반 남성 신하가 할 경우 궁녀와 정분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이라 할 수 있는 내시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내시의 수는 그 수가 수백 명에 달했으며, 직급에 따라 하는 일이 다 달랐습니다. 특히 큰 권력을 가진 정사품의 상전은 왕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승정원의 승지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으며, 상전은 정보를 전달하고 취득하는 데 가장 빠른 위치였기에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내시들은 왕과 왕비가 머무는 침전 공간에도 언제나 통제 없이 출입하여 임금과 가까운 거리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특권 때문에 직급은 낮아도 정무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권력과 고자를 겸비한 내시를 코리아맨이 안 경험할 순 없겠죠. 눈을 떠보니 조선시대의 타임머신을 타고 와 있는 두 사람입니다. 코리아맨은 내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내시는 거세를 한다는 걸 잘 알기에 소중이를 일단 가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려봅니다. 네, 가려봤자 어차피 네 거는 이제 네 게 아니게 될 테니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코리아맨과 붕신이를 이용해 프린세스 메이커를 시작해봅시다. 조선시대 내시의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선천적 고자 및 거세입니다. 내시가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의 기회이기도 했기에 통상적으로 가난한 천민이나 평민 중에 거세된 10세 전후의 희망자들 중 절차를 통해 내시로 뽑혔으며,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내시 제도가 번성하면서 신분 상승을 위해 내시가 되려고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고자가 아닐 경우에는 불법 시술소에서 거세를 하게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경우 명주실을 감아 피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 저절로 썩게 만든 뒤 자르기도 하였으며, 고환과 음경을 절제하는 게 아닌 고환만 자르는 방식으로 거세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법 시술소에서 거세를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의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소리를 묻히게 하기 위해 입에 천을 물고 천둥번개가 치는 밤에 거세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마치 사고로 고자가 된 것처럼 위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코리아맨은 코리아걸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고개를 돌리니 붕신이는 이미 잘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3초이기에 금방 소중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잊을 겁니다. 여러분, 저 이제 정말 지식코리아 못 해먹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하려고 하는지. 어차피 우주 최강자 생슈트가 코리아맨을 지켜줄 겁니다. 그냥 자르라면 자르고 이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이처럼 거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자신의 이름을 붙인 항아리 약물단지에 거세한 고환을 소금에 절인 후 담고 그 항아리를 갖고 궁에 입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항아리는 내시감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내시가 죽을 경우 해당 내시의 항아리에서 다시 꺼내 원래 있던 자리에 봉합한 후 온전한 신체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시들은 자신의 고환이 담긴 약물단지를 보물처럼 아꼈기에 코리아맨과 붕신이도 파이어에그가 담긴 항아리를 소중하게 아끼며 남은 내시 생활을 경험해봅니다. 둘째, 내시 선발시험입니다. 고자가 된 후 선발시험을 통해 내시가 되었는데, 선발시험은 기본 소양과 인내력, 체력 등을 대표적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궁궐에서 내시 채용시험인 소환이란 걸 치러야 했는데, 소환은 정식 내시 이전의 인턴 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인턴 과정은 무려 10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후에 정식 내시로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10살 정도의 어린 소년들이 10년간의 인턴 생활을 거쳐 대략 20살 정도의 정식 내시에 채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단계에 걸쳐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챕터 1,
신체 검사 통과하기, 말 그대로 생식 불능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였으며 챕터 2 궁중상식 테스트, 대궐문의 이름과 개수, 궁궐 정각 이름, 궁중용어 등을 테스트하였으며 챕터 3 가장 어렵다는 인내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시는 왕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문시 비밀 누설 방지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사정없이 물을 먹이거나 코에 모래 넣고 문지르기 등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정식 품계를 받는 내시가 될 기회가 오며 또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10년의 소원 생활 후 다시 한번 바지를 내려 신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 혹시나 생식 기능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에 이것까지 통과해야 정식 내시가 되었습니다. 네, 봉신이는 이미 바지를 내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보고 있네요. 코리아맨도 한 번 더 바지를 내려야 할 듯 보여집니다. 그래, 나 코리아맨 언제 한번 이런 거 체험해보겠나. 다시 한번 바지를 내려 마지막 소중히 테스트를 진행해봅니다. 셋째, 내시의 일입니다. 내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계급이 존재하였는데 내시의 정치 참여를 품계 승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시들은 1품까지는 못 가고 최고 2품까지 밖에 승진하지 못했으나 명종왕 때 왕의 신뢰와 총애를 얻어 종일품까지 올라간 박한종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내시부는 총 16개의 관직이 내시 140명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이 중 60여 명 정도가 종 2품 상선, 종 9품 상원까지 벼슬이 주어졌는데 내시는 음식감독, 왕명령 전달, 왕실 재산관리, 국력관리감독 등 궁궐 전반 모든 대소사의 현장의 책임자라 볼 수 있었으며 처음 내시가 되면 종 9품 상원부터 시작하는데 하는 일이 궁중정원 각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소 및 조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죠. 여기서 승진하여 정구품 상경이 되어 야간 시간을 통보하는 일을 했으며 정사품 상전이 되면 왕이나 왕비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인 종이품 상선은 권례 최고의 내시라 할 수 있었는데 상선이 하는 일은 궁 내 식사 감독이었으며 왕의 식사뿐만 아니라 왕실 사람들의 식사까지도 관리 감독하였습니다. 추가로 왕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서 업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원은 2명이기에 상선들이 교대하며 왕을 지키기도 하였고 한 명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수라관을 지휘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내시들의 규율을 감찰하는 내시부사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코리아맨은 안타깝게도 아직 빙다리 아빠지이기에 종이품 선배님을 바라보며 그래, 나도 언젠간 저 위치에 올라가서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어야지 다짐하며 봉신이와 열심히 마당을 계속 쓸어봅니다. 넷째, 급여와 외모 및 생활입니다. 내시의 급여는 처음에는 밥을 굶지 않을 만큼만 시작했었는데 내시 중 최고 품계인 상선의 경우 월급 쌀 1석 1말 플러스 콩 10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쌀 1석의 경우 성인 남성이 1년간 먹을 양인데 조선 후기에는 이를 매달 지급하였으며 이는 현재 시대 총리급인 정 1품 영의정보다 많은 월급이었습니다. 또한 내시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으며 정년도 따로 없었고 만약 70살이 넘어서 은퇴하는 경우에 매달 쌀을 지급하고 일부에게는 집까지 제공하는 특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시는 거세한 남자의 특유의 유약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수염이 나지 않고 피부가 여성처럼 고왔으며 목소리는 찌를 듯이 가늘고 톤이 높아져서 마치 목이 많이 쉰 사람이 억지로 소리를 낼 때 나오는 음성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야, 똑바로 해. 또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항상 어깨와 허리를 굽히다 보니 구부정한 자세가 돼버리기도 하였으며 성불구자라는 열등감과 수치심을 갖고 살아야 했던 이유에서인지 도박, 아편, 술을 즐겨 노화가 빨리 와서 40세가 넘으면 노인 모습으로 유사하게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거세를 하였기에 남자들 특유의 유약한 이미지가 강했어도 왕의 최측근인 동시에 비상시 경호의 역할도 맡았기에 기본적으로 무예를 익혔고 생각보다 강인한 집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론 성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고환이 없어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며 남근은 제거한 게 아니라 성생활은 가능했으니 아이를 입양하는 방식을 통해 대를 이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조선시대 내시의 일상을 체험해보았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과거 여행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소중이가 날아갔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 짓거리를 계속해야 되나 사표를 내야 되나 또다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왕이네요. 왕이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봉신이를 쳐다봅니다. 뭔가 못마땅해 보입니다. 아까 먹은 김치에 마늘이 들어가 있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시는 마늘을 절대 먹으면 안 됐었는데 왕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면 안 되고 양기가 오르는 음식이기에 욕망이 생길까봐 마늘 섭취를 금지했었습니다. 몰래 먹는 경우는 무조건 향신료를 머금어 입냄새를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봉신이는 왕의 눈빛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세게 옵니다. 마늘을 먹은 죄로 곤장을 맞는 봉신이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인한 존재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